안녕하십니까. 두 개의 심장의 톨과 제리입니다. 오늘 텐션이 조금 작은데요, 인사가? 오늘 그 목심 이슈가 좀 있어서 오늘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목이 쉬었나요? 근데 오늘 목이 살짝 잠겼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텐션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선수가 아니라 좀 감독님을 모셔봤는데, 이제 감독님들도 이제 차차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유소년 선수들을 위해.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종효 감독님도 모시고 나중에는 좋네요. 너무 좋죠. 이정효 감독님까지 가면은 소원이 없겠네요. 그러면 이제 오늘 모신 감독님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종효 감독님은 아니지만 제2의 이종효를 꿈꾸고 있는 용인 유나이티드 유소년 팀 감독을 맡고 있는 이민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나이가 조금 네. 젊으세요. 젊으셔가지고 저는 사실 좀 놀랐습니다. 근데 나이가 어리신데 빨리 은퇴를 하고 지도자의 길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선수 은퇴를 결정했을 때 빨리 또 지도자를 하면 어떨까? 또 선수에 대한 꿈도 있었지만은 빨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보람을 얻고 그 기쁨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 아이들한테 정말 올바른 지식을 입히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은퇴를 빨리 결정하고 지도자의 길을 빨리 선택했습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좀 용인 유나이티드가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동계훈련 때 좀 성적이 어땠나요? 뭐 좋은 성적이면 좋은 성적이라도 할 수도 있고, 뭐 많은 경기도 이기기도 했고, 패했던 경기는 한 두세 번 정도 있었고, 아이들이 경기를 이겼다고 해서 이렇게 성공적인 동계훈련을 생각하지 않고, 동계훈련에서 경기도 많이 하고, 이제 좀 단합된 그런 장소에서 훈련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팀적으로 뭔가 성장하는 느낌을 받았고, 팀이 정말 좋은 팀이 됐구나, 쉽게 지지 않는 팀, 그렇게 발전하는 거를 보면서 동계를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죠. 용인 유나이티드의 좀 다른 팀에서도 경기를 좀 못 뛰는 아이들이나 축구를 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 좀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좀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창단한 지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창단 시기에는 경기를 많이 뛰지 못하는 친구들 또는 축구를 좀 늦게 시작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교육을 받고 싶은 친구들이 처음에는 많이 팀에 들어왔고, 지금은 워낙 이제 좋은 팀이라는 좀 얘기들이 있어서 또 저학년 친구들, 좋은 친구들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팀을 단단하게 만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훈련 양을 다른 팀보다는 많이 가져갔던 게 팀을 단단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공부도 보면은 사실 시간을 더 투자하는 학생이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축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누구보다 더 훈련량을 많이 하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더 많이 공과 접해서 훈련하느냐가 아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해서 이제 실제로 도움이 또 됐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요즘엔 좀 훈련량이 없는 팀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훈련하는 시간은 동일한데 그 시간을 정말 알차게 잘 쓰는 팀이 있는 것 같고, 회전율이라고 하거든요. 훈련을 하는데 서 있는 사람이 많이 없게끔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없고, 빨리빨리 회전율을 돌려서 아이들이 계속 훈련에 접해질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노력하고 있어요. 아주 이상적인 감독님이시네요. 그렇죠. 왜냐면 어쨌든 어릴 때는 훈련량이 일단 좀 많아야지 저는 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 훈련량을 많이 가져가면 좋죠. 네, 너무 좋죠. 어떻게 보면 좀 선수 시절 때 좋은 지도자분들 밑에서 배웠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용인대학교 나오셨으니까 이장관 감독님이라든지 이랜드에서 또 정정용 감독님, 지금 전북현대 감독님이시죠. 네, 그분들한테 그렇죠. 좀 배웠는데 그분들한테 좀 축구를 배웠던 게 지도자하면서 좀 도움이 많이 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많이 도움이 되죠. 사실 지도자분들도 다들 공감하실 텐데, 본인이 배웠던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바꿔서 이제 아이들한테 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장관 감독님한테 배웠던 우리 팀의 색깔이었던 수비 압박하는 것들, 네, 압박이 좀 유명했죠. 네, 전방 압박하는 거, 그 부분을 아이들한테 입히고 있긴 해요. 똑같이. 정말 디테일한 압박 시스템이었어가지고 이제 8대8에서 어떻게 압박을 디테일하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을 넣어서 디테일하게 또 하고 있고, 또 정정용 감독님은 딱 생각나는 거는 정말 그 비디오 미팅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항상 연습 경기가 아니어도 훈련 나가기 전에도 어떤 훈련을 할 것인지 비디오 미팅이 있었고, 모든 선수들이 비디오 미팅을 하다 보니까는 그 장면에서 기억을 하니까 훈련장에 나가서도 되게 더 퀄리티 있게 디테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해가 잘 안 되고 훈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이해를 시키고 나가야 뭔가 그 훈련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것 같긴 해요. 이제 본격적인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거 있잖아요. 축구 재능. 아이 축구 재능이 있나요? 뭐 이런 소리 좀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판단하실 때는 축구 재능이라는 걸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제 기준에서 정답을 찾은 게 뭐가 있냐면 훈련할 때나 경기 뛸 때 겁이 없는 선수. 아, 겁이. 네, 겁이 없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겁 없이 그냥 달려드는 그런 친구들이 결국에는 발전 속도가 높고 또는 이제 아이들이 진학도 하잖아요. 진학하는 부분에서 이제 15세 감독님들이 봤을 때 확실히 겁 없이 하는 친구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간절한 것도 보이고 저 선수 태도가 정말 좋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적극성이랑 좀 겁 없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적극성이랑 자신감 그 부분이 우리 지도자들이 적극성이 있어야 돼, 자신감 있게 해야 돼 이 말들이 사실 아이들이 들었을 때는 자신감 있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항상 야, 자신 있게 해 하는데 못 하더라고. 잘 어떻게 자신 있게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제가 말의 단어를 좀 바꿔봤어요. 겁 없이 해. 부딪혀도 겁 없어야 되고 쫄지 말고 그냥 부딪히고 그냥 드리블하고 겁 없이 달려들어. 이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저게 자신 있는 모습인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진짜 보면은 똑같은 능력을 가져도 뭔가 조금 더 배짱 있는 친구들이 늘 앞서 있는 느낌이 받았어요. 느낌을. 네, 맞아요. 겁이 없었고 전 겁이 많았는데 맨날 성재처럼 수비하라고, 성재처럼 축구하라는 이야기를 고등학교 때도 많이 들었죠. 보고 배우지 그랬어요. 아, 근데 저도 겁이 없는 건 아닌데 운동장에서 승부욕이 세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좀 눈이 돌아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저도 없는 척을 많이 했죠, 겁이. 그리고 저는 좀 나쁜 말이지만 얘를 어떻게 못 살게 굴고 싶었어요. 그런 게 항상 있었어도 좀 적극적으로 변태 했죠. 같은 기질이 있었네. 네, 승부욕이 좀 셌어가지고. 초등학교 감독님이 하고 계시니까 그럼 초등학교 때 반드시 조금 경험해야 되는 훈련 같은 게 있을까요? 당연히 뭐 기본기인데 네. 그거는 너무 식상하니까 네. 그 얘기는 좀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초등 시기에는 다양성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양한 훈련을 접하게 하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저도 아이들 가르치면서 생각이 든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아이들이 생각보다 수준이 높다 생각했어요. 머리를 쓰는 것들이. 근데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단순한 훈련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좀 무식하게 많이 했죠. 진짜 그냥 드리블해서 저희 갔다 오는 거. 맞아요. 패스 그냥 2인 1조. 해봤자 뭐 런닝 패스? 그 정도였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사실 저희 때보다 축구를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모든 지금 뭐 관계자분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너무 간단한 훈련들보다는 조금 더 수준 있는 훈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본기도 진짜 제자리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좀 더 수준 있는 기본기 훈련, 조금 더 머리를 사용하면서 할 수 있는 기본기 훈련,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다양하게 훈련을 해봐야 된다. 다양하게 이제 운동신경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본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기본기를 훈련했을 때 가장 실력이 빨리 늘었던 본인만의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감독님께서 이제 아이들에게 기본기를 훈련시키는 팁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정확히 있어요. 정확히. 그게 뭐냐면은 좋은 자세에서 터치를 하게끔 시켜요. 정확한 자세를 갖고 볼을 만지게 맞아요. 한다는 예,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경직된 자세도 안 되고 너무 흐느런 자세도 안 되고 어느 정도 긴장하고 부드러운 우리가 자세 있잖아요. 그 자세에서 볼을 터치를 자꾸 해야 되는 생각해요. 자세는 엉성하고 그냥 공만 많이 만진다고 해서 이게 맞아요. 좋아지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좋은 선수를 봤을 때 또 어떤 걸 보냐면은 그 선수의 폼을 봐요. 폼과 밸런스에서 공을 다루고 있느냐 없느냐를 봤을 때 수준을 높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팀은 이제 기본기 훈련할 때 좋은 자세이고 내가 가장 편한 자세에서 인사이드나 뭐 발등이나 뭐 무릎, 가슴, 헤딩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정확한 자세에서 해야 빨리 된다, 실력이. 아주 중요하죠. 네. 근데 그래야 좀 잘해 보이긴 하잖아요. 맞아요. 축구는 사실 폼생 폼사예요. 폼이 좋아야 더 잘해 보여요. 그래서 그게 사실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예. 이제 또 축구가 멘탈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멘탈이 안 좋은 친구들은 어떻게 좀 관리를 해주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자기가 경기를 못해서 또는 감독님이 경기 중에 피드백을 너무 강하게 해서 주눅드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이제 그렇게는 어쩔 때는 둘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훈련장에 가야 돼 훈련하고 있을 때 그냥 따로 불러서 따로 이제 얘기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요. 한 1분 정도? 뭐 예를 들면은 요즘에 컨디션 어떠니? 뭐 그러면은 뭐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래요. 그러면은 결국 축구 선수는 몸이
잘 컨디션 유지가 잘 돼야 좋은 퍼포먼스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뭐 감독님 믿고 있으니까 계속 열심히 해라. 약간 요렇게 믿음을 좀 주려고 하죠. 따로 불러서. 오히려 멘탈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나 너 믿으니까 열심히 하면 또 된다.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훈련장에서 이제 막 런닝 뛰고 있는데 시작할 때 워밍업 하는데 불러가지고. 감독이 한 명 부르면은 되게 기분 좋잖아요. 맞아, 맞아. 오늘 나 좋아하는 거 나 같고. 믿음 받는 것 같고.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지는 자리에서 불러서 얘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믿음도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보고 이제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 아이 불리면은? 어떤 거요? 죄송합니다. 넘어가시죠. 근데 본인이 오늘 좀 집중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온다. 아니 낮추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건 안 나오는 건데 생각은 좀 올바르게 할 수 있잖아요. 알았어요. 예, 예. 또 뭐 어느 날은 누가 선발이고 어느 날은 누가 교체이고 어느 날은 뭐 경기를 늦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감독만 이제 결정할 수 있고 감독의 고유 권한이죠. 그 고유 권한이잖아요. 네. 근데 선수들은 왜 내가 조금 늦게 들어가지? 왜 내가 오늘은 선발이 아니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혼자 엄청 마음고생을 하잖아요. 우리 맞아요. 선수 때 느끼잖아요. 예. 근데 저도 그 마음고생이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나도 선수 때, 프로 때 뭔 생각했냐면 왜 이런 거 감독님 한마디 안 해줄까? 해주면은 나 그래도 그냥 가서 뒤에서 그래도 열심히 또 할 텐데. 막 예를 들어서 선발이었는데 선발을 막 갑자기 뺐어. 그럴 때 그냥 불러가지고 한마디 오늘은 해주면, 이래 이래 해서 좀 너가 후반전에 들어가도록 해 이렇게 말해주면 기분도 좋고 마음도 그쵸. 편한데 오히려 그걸 안 말해주는 걸 그쵸.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 거지. 오케이, 내가 부족해서 못 뛰는 건 알겠는데, 그럼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려주고, 그래도 나 감독님이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듣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안 해주고 나는 그냥 혼자 마음고생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팀 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교체로 뛰는 친구가 있으면은, 또 따로 불러요. 오늘은 이렇게 경기를 하고, 이따가 또 경기가 있으니까 너는 이 경기에 좀 집중을 해. 그리고 나도 너가 여기 요즘에 올라와서 하는 퍼포먼스랑 좋긴 한데, 조금 더 부족함이 있긴 해. 그래서 너가 이런 것들 조금 더 발전시켜서 다시 여기 경기에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해봐. 감독님 믿고 있으니까 또 가서 훈련하고 이따 경기장에서 또 보여줘. 그럼 하고 또 보내요. 말 한마디 한마디 그런 게 좀 중요하긴 하죠. 엄청 중요하죠 사실. 사실 뭐 프로팀에서는 말 안 할 수 있다고 쳐도 이제 좀 아이들이니까. 유소년 아이들은 좀 말해주면은 감독님한테 신뢰도 쌓이고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가 되니까 예, 그 부분은 참 좋은 것 같네요 감독님. 그러니까 저도 아이들 진짜 좋아하지만은 아이들도 저를 되게 제가 못되게 막 진짜 무섭게 할 때도 있지만은 결국엔 되게 리스펙 해주는 게 느껴져요. 믿어주고 저도 그냥 막 쓴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해서 한다라는 거를 아이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독님. 저 스타일이. 그러니까 내가 감독님이랑 같은 편이 맞나? 라는 생각을 든 적이 많았어요 학창 시절에. 막 욕하고 빼고 약간 이랬을 때 어쩔 때는 물론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과연 나는 같은 편인가? 왜 우리 편끼리 싸우는 거 같지?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어쩔 때는. 그러니까 경기를 뛰어가서 감독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뛰는 때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기려고 뛰는 것보다 그런 스트레스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가 잠깐 생각이 났나요? 떠올라가지고 눈물이 살짝. 눈물까지. 현장에서 봤을 때 좀 꾸준히 발전하는 선수들의 특징이 같은 게 있을까요? 훈련들은 어떤 훈련을 한다고 해서 사실 큰 발전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특별한 훈련을 한다고 해서 맞죠.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특별한 훈련을 하던 간단한 훈련을 하던 정말 쉬운 훈련을 하던 본인 최선의 한계점에서 볼 컨트롤과 드리블을 하는 친구들, 100% 최선을 다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70% 힘으로 드리블을 할 줄 알아.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훈련이니까 이번에는 80%의 스피드를 살려서 일정한 드리블을 하려고 노력하고 자꾸 나의 한계를 도전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자기한테 스트레스를 계속 줘가지고 더 그쵸. 뛰어넘으려고 하려고. 그쵸. 좋네요. 예. 진짜 그런 아이들이 있긴 해요. 진짜. 가끔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진짜 또 잘하긴 하기도 하고. 그렇게 가르쳐요,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너네가 뭐 수비를 하더라도 70% 힘으로 가서 뭐 스텝을 밟아서 수비 자세를 취하는 거랑 100%로 달려가서 수비 앞에서 딱 취하는 거랑 다르지 않겠냐. 그러면은 100%로 달려가서 수비 자세를 취해보는 거를 자꾸 해봐라. 이제 그렇게 좀 얘기를 하죠, 또. 계속 도전적으로 하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계속 좀 도전적으로 해야 됩니다. 삶도 도전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삶이. 맞아요. 그래야 발전하니까. 맞아요. 예, 도전적으로 사십시오. 아이들이 레슨 받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전부 다 거의 다 받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팀 감독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레슨 받는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레슨장을 추천하기도 해요. 사실 팀에서 개인적으로 개인 레슨을 지도해 줄 수 없으니 이런 부족한 부분 이런 거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부모님과 저와 아이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계속 소통을 하고도 있어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도 어떤 레슨을 받고 있어요를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 레슨을 받으면서 이런 효과가 생겼구나도 확인을 하고, 또 근데 이 레슨을 받으면서 좀 안 좋은 부분이 보이면은 그러면은 또 이제 다른 레슨 또 추천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해보셔라,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워낙 팀은 사실 훈련할 때 우리가 20명 막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그 아이한테 필요한 훈련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팀적으로 또 훈련해야 되니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걔가 만약 스텝이 부족해, 그럼 걔 때문에 20명이 다 스텝 훈련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누가 패스가 부족해, 그럼 걔 때문에 패스 훈련을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팀 훈련에 있으니까 개인 레슨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오, 좋습니다. 제가 이제 동계훈련도 다녀오셨을 텐데 좀 동계훈련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신 것 같거든요. 이제 동계훈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꼭 가야 된다 뭐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동계훈련 같은 경우에는 요즘 세대에는 꼭 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저희 때는 핸드폰도 없고 개인적인 성향이 있지 않았잖아요. 저 숙소 생활도 했고. 그렇죠. 소수생활도 하고 좀 핸드폰도 없다 보니까 그냥 뭐 운동장 나가서 놀고 같이 뛰어놀고 이러면서 단합이 많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진짜 단합이 쉽게 잘 안 돼요. 쉽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요즘 세대 친구들은 사실 동계훈련의 중요성이 진짜 크다고 봐요. 오히려 오히려 더 크다. 요즘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또 축구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학원도 다녀야 되고 또 이러다 보니까 동계훈련이 저도 필요한 건 같긴 합니다. 뭐 숙소 생활하면서 단합이 또 될 수도 있으니까 동계훈련 때. 근데 그건 것 같아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동계훈련을 간다라는 거는 우리가 진짜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 가서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원래 있는 지역에서 하는 훈련이랑 동계훈련에서 가는 거랑 훈련량도 똑같아. 아이들한테 접하는 것도 똑같아. 그러면은 사실 왜 우리가 이 비용을 들여서 그냥 그쵸. 따뜻한 데만 가서 훈련도 똑같이 하고 왜 그래야 돼? 하면은 인식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정확하게 딱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가가지고 뭐 필요하면 새벽 운동도 좀 하고,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꼭 비디오 미팅을 하고, 또 오후에 또 오전 오후에 경기하고, 저녁에도 또 훈련하고, 그리고 뭐 숙소 돌아와서 또 단합할 수 있는 미팅이라던가 뭐 점호 시간이라던가 갖고. 좋은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축구를 시키는 부모님이 좀 아이에게 하면 안 되는 행동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뭐 너무 관여하는 거, 그냥 그런 부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축구적으로 알려줄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너무 아이한테 스트레스가 된다거나 감독님의 말을 더 듣고 뭔가 고민을 하고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부모님이 하라고 했던 거 하려고,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드리블 레슨 받아와서 부모님이 드리블 받은 거 드리블 해라, 약간 너가 해라, 요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너무 관여하는 것들. 근데 어느 정도 피드백은 저는 괜찮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괜찮지만 이제 부모님께서 과도하게 아이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쵸.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다 맞는 말씀이고,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계속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원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네, 계속 받는데. 받는데 집에서까지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축구라는 게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하면 정말 어렵거든요. 그쵸. 그래서 안 해보시면 몰라요. 다 쉽게 해서 다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님이 사실 직접 해보시면 누구보다 못 하시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섣불리 그렇게 막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또 축구의 신 공통 질문이죠. 그렇죠.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축구를 잘한다는 건 정확히 좀 어떤 걸 잘하는 게 축구를 잘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축구를 잘한다는 거는 결국 골을 어떻게 쉽게 넣느냐가 잘한다 생각하는데, 네. 예를 들어 뭐냐면 중앙 수비에서 바로 좋은 킥을 가지고 능력으로 좋은 패스를 해서 그냥 포워드가 공을 잡아서 골을 넣는다? 그렇게
축구를 했을 때 가장 잘하는 게 아닐까? 심플한 게 제일 심플한 게 뭐 패스를 기교를 부리는 게 아니라 패스를 해도 그냥 주고 뭐 드리블을 해도 꼭 화려한 드리블이 아니라 조금 쉽게 작게 나가는 그러니까 효율적인 축구를 하는 것. 그게 잘하는 거다. 네.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장 성립될 수 있게 잘하려고 하는 사람. 하는 사람. 예를 들면은 데브라이너 선수 보면은 정말 크로스 한 방으로 골을 만들어내고 밑에 지역에서 패스의 그 강도로 그냥 골을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축구를 잘한다 생각해요. 이민규 감독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축구 얘기를 이렇게 나눠봤는데 축구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생각보다 이제 깊고 그리고 나이에 비해서 생각하시는 게 저는 꽤 괜찮다라고 물론 제가 막 평가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깊이를 좀 느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지도자분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았고 모시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인터뷰하면서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유소년 선수들을 위해 또 좋은 컨텐츠와 또 인터뷰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